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오늘은 뇌 수술 이후에 제가 들었던 생각과 좀 저의 바뀐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Fly me to the moon. 네, 병에 걸리면서 바뀐 태도들, 수술 직후에 제일 바뀐 태도 중에 하나가 자립심에 대한 거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 방식과 자립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인간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홀로 선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아,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것 또한 되게 중요하죠. 그쵸, 사실, 어디든 내가 네, 혼자서 내 힘으로 갈 수 있다? 그거 진짜 중요하죠, 사실. 네. 농담할 게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체 운동인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경제적인 독립과 자립에 이어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과 조금은 동떨어지게 뭐 유행하는 게 제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그게 꼭 네.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난 요런 걸 좋아해. 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이지만 예를 들면 난 책을 좋아해. 네, 다른 사람들은 동영상을 좋아하지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쵸.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좋아하니까 나도 이거 좋아해야지 하면 자립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물론 그 자립심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뭐 우리 사회와 역사가 이미 이룩해 놓은 틀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긴 하지만 네, 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원래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취향, 욕망이나 되게 이렇게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 내가 어떤 욕망을 품는 거, 내 욕망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한 분이었는데요. 이게 입원하고 수술하면서 바뀌나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네, 입원복을 입고 네, 팔에는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네. 그리고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기저귀를 차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쇼킹한 깨달음이었어요. 네. 물론 여성들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대 경험, 뭐 좀 큰 생리대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 하나 이제 기운도 없어요. 굉장히 이제 수술 직후 수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육체적인 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보호자였던 당시 장맥주님과 저희 엄마한테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뭔가를 해줘요. 네. 식사 되면 끼니도 챙겨주고 심지어는 이제 뭐 화장실을 갔다 오면 그 대소변 분량까지 다 기재해가지고 나중에 저녁 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제 옆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24시간을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네. 간병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낯설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뭐가 필요하면 그냥 저는 말만 했죠. 저거 창문 좀 닫아줘.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좀 갖다 줘. 블라인드 좀 올려줘. 네, 냉장고에 있는 뭐 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꽤 편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뭘 해줘라고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약간 바보처럼. 그러니까 좀 뭔가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와 그래도 원하는 게 있구나. 창문을 닫아달라고 하는구나. 뭐가 먹고 싶다고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의 체험으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옛날 시대에는 네, 왕족과 귀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노예와 노비도 있었지만 네. 와 옛날에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진짜 편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 몇 번 하셨어요. 귀족 생활이 양반이 이런 거였구나. 네. 전혀 힘든 일은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무거운 짐 왜 우리가 져야 되나요? 아래 것들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입원 생활을 두고 이제 세성님이 말씀하시는데 공주 체험을 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공주 체험인가 그러면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손톱 발톱 누가 깎아줬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저희 아버지가 그 병문안으로 오신 날짜가 있어요. 저희 엄마는 이제 저희 옆에서 많이 계셨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저희 손발톱을 그 오신 날 싹 깎아주셨거든요. 근데 깎아주신 것 자체는 제가 원래 아버지가 손재주가 좀 좋으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머리도 따주시고 그래서 그런 기억은 있는데 저는 깎아주신 것도 깎아주신 거지만 그 손톱 깎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 30년째 쓰고 있는 네. 일제 손톱 깎기가 있거든요. 손톱 깎기는 역시 일제예요. 네. 그거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오셔서 깎아주셨는데, 좀 되게 감동적이었고, 저의 팔다리를, 저희 엄마와 아빠가 연신 주무르시는 거예요. 이제 네.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좀 하루 종일 누워있으니까 몸이 안 좋겠지 해서 팔다리를 주물러 주시는데, 좀 울컥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자립심이 굉장히 강하다 못해서 남이, 그러니까 내가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 뭐 내가 내 돈을 벌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거의 뭐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남이 방해하는 거를 되게 못 참고 못 견뎌하고 막 이런 편이셨잖아요. 뭐든지 딱딱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것도 괜찮네. 귀족 생활이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죠. 자립심이란 게 뭘까요? 인간의 자립심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성정이 네. 어렸을 때부터 약간 반발심도 있고, 네. 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그걸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좀 논리적인 허점도 찾아보고 싶고, 네. 이미 말씀드렸듯 저 사람은 저 이야기를 왜 지금 나에게 할까? 그 의도가 뭘까? 이런 네. 것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좀 인간이 집단 속에서 어떤 큰 감정, 고양되는 느낌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오롯이 서면서 어떤 감미로운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스스로 했던 결정에 대한 책임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병에 걸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립심이 이제 확 바뀐 것 중에 하나고요. 자립에 대한 어떤 생각도 바뀐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원래 되게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이었죠. 제2 중에 제2였죠. 근데 계획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고. 계획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뜻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병에 네. 걸리고 나면 우선순위가 다시 정립돼요. 아,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네. 무엇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제가 가끔 예시로 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왼쪽 새끼손가락이 간지럽다? 네. 그럼 오른팔을 자르면 된다. 왼쪽 새끼손가락이 간지러운데 왜 꼭 오른팔을 잘라야 됩니까? 그러면 왼쪽 새끼손가락이 더 이상 간지럽지 않을걸요? 왜냐면 오른팔이 너무 아파서. 도끼로 오른팔 잘렸는데 지금 왼쪽 새끼손가락이 너무 가려워 이런 사람 없어요. 오른쪽 새끼손가락도 안 가렵겠네요. 그렇죠. 없어졌으니까. 대신 오른팔이 굉장히 아프긴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 작은 문제는 큰 문제로 덮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건 좀 우스개지만요. 오른팔이 그럼 아프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되나요? 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왼쪽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 다리에 불을 지를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가 좀 농담거리처럼 평상시 하던 말이 저에게 일어나니까 네. 제가 자잘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 금융 관련해서든 저 개인 관련해서든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평소에 해왔던 계획들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좀 그런 거였군요. 계획이 없어진다기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욕망들도 좀 사라졌다. 특히 음식에 대한 욕망이 평소 되게 강했는데 그 욕망이 사라졌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냐면 네. 밀리로드에 연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굶초식이라고. 네. 예, 굶어 죽지 않으려는 초보사장의 식사일기라는 그런 연재까지 했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그냥 어렸을 땐 솔직히 과자를 좋아했죠. 네. 떡볶이, 떡꼬치 이런 거 좋아하다가 본격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된 거는 호주 이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호주를 가니까 거기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네.
거기서 파는 정말 베트남 음식, 태국 음식, 뭐 이상한 아랍 중동 음식, 그리스 음식 너무 종류가 많고 맛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먹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기 호주 가시기 전에도 저랑 연애하실 때도 음식 관심 되게 많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음식 천재였나요? 와, 저는 그리고 음식 관련돼서는 기억력이 너무 네. 좋아요. 심지어 막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에 누가 김치찌개를 어떤 날 먹고 저 자리에서 먹었다. 그 김치찌개에 뭐 소세지를 추가했다. 그런 게 기억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테이블의 위치, 음식 배열된 위치 이런 것도 다 외우시잖아요. 네, 그때 일주일 전에. 느낌, 네. 그때 먹었을 때 상황, 그 주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 이런 게 생각이 너무 잘 나서 나 아무래도 음식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나 봐. 미식가인가 봐.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음식 관련돼서 좀 리서치 좀 하다가 깨갱했죠. 왜요? 저는 저리 가라. 정말 아. 음식에 열정과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식은. 네. 네. 그냥 음식 천재는 아니고 그냥 음식 수제 정도였던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대식가 정도로 해두죠. 네. 근데 그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교모세포종이라는 병에 걸린 거를 알기 전에 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뭔가가 내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식욕이 없어진 거였어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게 보통 현대인들이 다이어트가 우리들의 되게 지상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뭐 절제하는 식사 습관, 뭐가 칼로리가 낮은가, 다이어트 뭐 내 몸무게 목표도 정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이 나이까지 되면서 계속 평생을 다이어트 했죠. 어느 시기뿐 아니라 그냥 계속 몸무게를 체크하고 관리했는데 한 번 살이 제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확 빠진 적이 있거든요. 네, 언젠가요? 그게 바로 금음 창업 초창기. 아, 그때는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식욕이 없어요. 이 밥 먹는 시간도 또 아깝기도 하고 네, 식사를 네.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그때 한번 살이 쭉 빠지면서 제가 조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럴 게 아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자. 그러면서 다시 끼니를 정해진 시간에 챙겨 먹고 그러면서 다시 몸무게가 올라왔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계속 수술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삼시세끼 밥을 주거든요. 근데 그 밥이 정말 먹고 싶다? 배고프다라는 마음이 든 적이 거의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요즘도 이제 병원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라. 네. 그리고 이제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네. 체중이 빠지면 안 된다. 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뭐 요즘은 식욕이 좀 돌아오셨나요? 사실 요즘도 뭔가를 막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그 대신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음식들, 네. 네,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그래도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이따가 점심에는 카페에 가서 뭐 샌드위치나 네. 토스트, 저녁에는 인도 카레를 먹어볼까 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지금까지 김세섬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